만나서 반갑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9월 19일 수능을 며칠 앞두고 라이브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내기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윤혜정 선생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거 늦은 시간 10시 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와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니만큼 선생님이 정말 알차게 1시간 반 준비한 내용을 쏟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인강에 한계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이 상호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브 클래스는 그걸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인강을 듣다가 이제 질문을 올려도 바로 답이 안 되지만 지금은 바로 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해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읽어지진 않네요. 근데 보면 질문을 남기는 게 있지 않나요? 질문 남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세요. 하영아, 고마워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목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공통 분모 찾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선생님이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원별로 1번부터 20번, 우리 단원 있죠? 앞에서부터 뒤까지 저기 조상들 국토인식부터 지역 개발까지 육모와 구모를 나눠가지고 어디서 어느 주제에서 뭐가 출제되었고 그러면 수능에서 이게 출제되었겠구나. 요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살짝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해요. 선생님 왜 피곤하냐?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실 뭐냐면요. 사실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 선생님이 이 대학원 학번으로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무려 2005학번이에요. 여러분 2005년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초딩이었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군대도 가고 또 이것저것 다른 일도 하고 또 이제 교직 생활도 하고 또 이제 논문을 쓰려고 마음을 잡으면 또 EBS가 일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논문을 못 썼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2014년에 논문을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논문을 쓰고 있어서 지금 시험을 봤어요. 오늘.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쓴다고 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하루 종일 봤더니 사실 많이 피곤해요. 지금 자고 싶어요, 지금 사실. 하지만 여러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 학습법에 대한 질문은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12시 즈음에서 커리큘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얘기하지 마. 알겠죠? 얘기하지 마. 하트 좋다. 좋아, 좋아. 그럼 이제 뭘 하느냐? 이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기 전에 먼저 깨알 같은 이 광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최종 변기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변기 강의 지금, 다음 주 대략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해서 완강이 될 겁니다. 8강이가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총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모두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수능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강의 제일 1페이지를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삼국지는 2, 3승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택하지 말고. 자, 죄송합니다. 자, 지역 2에서 이 수능 연계교재 나온 거랑, 그 다음에 평가원, 그다음 출제된 모든 지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보니 가장 좋으냐?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하나씩 읽어보면 딱 수도권에서 영남권 김해 경산 읽으면 끝이 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야, 변비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취소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수도권 서울부터 김해 경산까지 읽으면 소화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요걸 반복해 드리세요. 자료요. 최종 변기 자료실에 있습니다. 지금 500명이 다운을 받았는데요. 한 1000명 빨리 다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한테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할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198명이네요. 200명이 들어오는 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에 재밌는데 애니메이션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사진인데 어떤 학생이 캡처해가지고 올려줬어요. 자, 여기에 있는 자음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훈민정음 게임 하나요? 자, 수박? 뭐 여튼 모르겠어요? 왜 욕을 생각하면 어떡해요. 여튼 이거를 맞추는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맞추시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화면 안 보여? 나도 보고. 상상력 이거밖에 안 되나? 수능 대박? 대박, 대박을 할 걸 그랬네요. 자, 여튼 봅시다. 그래서 순서대로 볼 거예요. 보면 이런 마크가 있죠. 이런 마크가 있는 거는 6월 모평 내용이에요. 6월 모평. 그래서 우리가 주제별로 잘라서 볼 건데요. 여기 좀 적어줄게요. 제일 처음 우리가 지역 단원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주제가 뭐죠? 우리 순서대로 얘기해보면 네, 국토인식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지역 관련해서는 육모에서 나왔나? 구모에서 나왔나? 생각나나요?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요걸 갖다 같이 해볼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그 다음 주제는 국토인식이죠. 국토인식에서 6월에서 나왔나? 6월에서 나왔나? 나왔으면 어떤 주제를 물어봤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역에선, 이거 알아요? 영역에선 육모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구모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모르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형에서 제일 처음이 뭐죠? 지형에서? 지형의 첫 주제가 뭐예요? 이게 봐! 이형식 이게 뭐야? 용, 용소야? 수도권? 뭐야? 그래, 한 번도 용석이잖아. 은옥이. 야, 은옥이 최고야. 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형성이 한반도 형성. 한반도 형성에서 6월에서 나왔나? 9월에서 나왔나? 요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 음, 음. 혜란이,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끝이 뭐예요? 맨 마지막 단원이 뭐죠?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봐. 타이핑 못 치니? 인구! 장난해? 국토개발. 국계죠, 국토. 국계. 국계에서 6월에 나왔나? 9월에 나왔나?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 형성 같은 게 6월에도 나왔고 9월에 나왔습니다. 그럼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 형성에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반도 형성 조금 더 얘기해보자. 맨 처음 암석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죠? 지체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있어요. 송대불 경화.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니? 기후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모는 뭐가 나왔고 구모는 뭐가 나왔고 그럼 수는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 그러면 육모 구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능에서 뭐가 나올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하느냐? 다음 주 금요일 이상하게도 이 EBS라는 곳은 이상하게도 선생님을 먹이려는 건지 선생님만 이상하게 금요일 밤을 시킵니다.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나를 금요일 밤에 시키는 거야? 그것도 10시 반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먹이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이제 얘기는 해야겠어. 수능교육부가 있긴 하지만. 자, 여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중요한 거. 자, 농담 그만하고요. 뭐야, 이거. 다음 주 금요일은 뭐를 하느냐? 네, 부모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국지리 핫식스를 합니다. 핫식스. 핫식스. 핫식스가 뭐죠? 핫한 주제 6개를 갖다 골라가지고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핫식스를 골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가르쳐 줄 거예요. 음료수 마시면서 할 거예요. 하루인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육모 구모를 통해서 수능에 뭐가 나올지 살펴보고 또 이상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또 내가 하는 이 금요일에는 한국지 핫식스를 통해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오케이? 네, 기다리십니다. 진범이 멋있습니다. 나도 기다리시네요. 기다려지는데, 참 행복하네요.
네, 여튼 1등 오십시오. 핫식스. 다음 주 금요일. 맨날 금요일이야. 자, 하지만 선생님은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화를 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 화를 낼 수 없을까요? 아니야. 빅브라더 때문에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금도 받나봐 하는 거죠. 자, 야, 오글오글 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음이 뭔 줄 알겠죠? 어, 느낌 오나요? 네, 정말 눈물이 나는군요. 자, 2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육모에서 이 수도권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해결할 수 있느냐? 뭘 보면 해결할 수 있죠? 네, 바로 최종병기 1강. 바로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매일 봐야 할 그 페이지를 보면 이건 다 해결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이번 그 수능에서 지역 관련해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그 1페이지 보시면 해결이 되니까 걱정 안 합니다. 자, 요것도 요 모양이니까 몇 모죠? 네, 육모입니다, 육모. 육모 내용이고요. 이 자원 관련해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물어봤죠. 음, 어렵지 않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만 짚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지역 문제는 이렇게 됐고, 이제 요거는 뭐죠? 부모 내용입니다. 위에 없죠? 예, 부모예요, 부모. 부모에서 대동여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동여지는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선생님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나온다면 선생님은 내년 금요일도 반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해도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 공부할 뭐 어려운 게 뭐 있니? 자, 뭐 하자면 요거 알아요, 여러분들? 네모는 뭐니? 어, 랭리지? 아, 이 라이브 클래스에 한계입니다, 사실. 선생님 라이브 클래스 한 20명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200명이라니. 의미 없다, 이제. 20명만 해야죠. 매일 20명씩 하는 거예요. 자, 합시다. 그러니까, 작게 해야 돼. 많이 하면 렉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아, 자, 수능 끝나고 팬미팅 하자고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년 선생님 경험하는 거지만요. 수능 끝나고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수능 치기 전에는 선생님 놀러 갈 거예요. 이리서 놀러 갈 거예요. 뭐 팬미팅해요. 하지만 수능 끝나고 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조수감나는 차가 너무 커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내성이 생겼으면 감당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수능 전과 수능 후는 여러분의 반응은 서해 같은 친구들.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요게 또 이제 구모에서 나왔습니다. 영역. 영역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수능에서 이 영역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수능에서 영역을 조금 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영역. 영역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때리냐? 어, 자, 기선이 있습니다. 기선. 기선이 있고요. 여기는 0, 여기는 0. 그러면 기선 바깥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하죠? 영해라고 합니다.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를 내수라고 합니다. 내수라는 거, 내수의 개념, 수능 특강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척을 하면 영해는 어떻게 되나요? 영해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수는 어떻게 된다? 내수는? 내수가 그대로라고? 내수는 줄어드는 것이죠. 알겠죠? 내수는 줄어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네, 연락이 와서 중요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TV라면 여러분들 풍선을 쏴주셔야죠. 아, PD님이요. 정아름 PD님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PD님 보고만 있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하여튼
그 영예 한 번만 더, 그 영역 한 번만 더 체크하시고요. 영예에서 내선의 의미, 수능특강 이 23페이지 한 번 읽어보세요. 21페이지 자료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동이냐, 이동이 아니냐 여부예요. 그래서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다른 나라 배가 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역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려주는 문제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물고기가 되었던, 자원이 되었던, 그리고 뭐 물을 갖다 떠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연구 조사를 하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배타적 경계 수역에 있는 것을 에다가 여기다가 투기물, 그러니까 해양 오염 물질 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동은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 이동 상관없는 이동의 대표적인 것이 지하 케이블 매설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피곤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퇴장을 하지? 아무튼 상관없는데? 잠수하면 상관없어. 그래, 그래. 눈이 안 보여? 눈이 작아서 그래요. 눈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눈이 좀 커지고 싶어요. 그렇다고 수술하면 표가 나겠죠. 고민입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육모입니다, 육모. 네, 눈 작은 게 매력이랍니다. 행복하네요. 자, 육모예요. 육모에 대해 섬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건 뭐 이제 그동안 기출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이 워낙 많이 정리해놨죠? 혹시 기억나나요? 그 표로 정리한 거? 음. 그 표로 정리한 거 그 복만 있으면 틀릴 게 없습니다. 요거 꼭 정리하세요. 알겠죠? 음. 짜잔. 자, 이제 바로 이제 기후 단원입니다. 그럼 앞 단원에서 출제될 만한 게, 뭐 틀릴 만한 게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럼 이제 바로 기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에서. 기후에서는 이 6월 모평에서 나왔고, 9월 모평에서 나옵니다. 기후의 지역차는 무조건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기온과 강수량의 지역차예요. 북내서로 하면 되죠. 그죠? 북내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위치 이 정도 알아야 되죠. 울릉도고 여기는 어디죠? 안동이고 광주입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를 가지고 해도 되고 최하늘 평균 기온을 가지고도 해야도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해. 설명할 거 없다 사실. 이 문제 해설은 하지 않을게요. 이런 게 있다고. 아니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지? 시간 낭비야 사실은. 여러분 1분 1초 아까운데. 그것도 뭐 해설 강의 보면 되잖아. 내가 왜 해설의 의미가 있지 않잖아. 해설의 의미가 있지 않잖아. 사투리 쓴 거야. 사투리 쓴 거야. 사투리 썼다니까? 사투리 썼어. 그래서 이 기온 강우 지역점 무조건 나오니까 제발 좀 외워. 방구랑. 알겠지? 바람. 바람 이거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이 바람 장르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항상 이 바람 장르가 나오면, 이 바장이 나오면 뭘 보면 되냐? 뭘 찾아야 되죠? 겨울 찾아야 됩니다. What is 겨울? Winter is coming. 북풍오와 북서풍 계열을 찾으면 돼요. 그걸 우세한 걸 그어봐. 여기 우세, 여기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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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 요거네. 나가 겨울. 그렇게 찾으면 돼요. 가의 우세 한거 해볼까? 가는 여기가 우세. 치는 거 여기가 제일 많네.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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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강. 이렇게. 그래서 나가 겨울이다. 가가 여름이다. 라는 거. 우세, 우세, 새우깡. 개뻘 농담을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2페이지 죄송합니다. 사회정보를 가져갑니다. 개뻘 농담했습니다. 개뻘 농담. 글쓰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눈 안 보이고 되게 태블릿 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산 펜. 굿. 좋습니다. 다 완납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 변동.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수능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수능 무조건 나오는데 이것도 최종 변계 정리해 줄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세요.
그지? 나왔다. 구모에서는, 요게 나왔다. 요게 조금 어려웠죠? 자연재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연재에는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능에 한 번. not yet. not yet. not yet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이 바로 자연재입니다. 자연재 하면 출제될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뉴욕이 아니야. not yet, not yet. 이 그래프랑 아니면 이게 지도에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지도와 그래프요. 지도 같은 경우는 작년 2014학년도 6모에서 나왔고, 이 그래프는 2015학년도 올해 9모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이걸 갖다 연결해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문제를 냅니다. 내주세요. 교수님, 내주세요.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최종 병기 8강을 봐주세요. 알겠죠? 8강을 봐주세요. 여기까지. 말 잘 됐죠? 불따니까 가늘게 하잖아. 좋은 말로 말 잘 듣는 거고요. 안 좋은 말로 하면 속이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건 최종 병기 8강을 꼭 보십시오. 자, 10.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지형입니다. 지형에서 이 한반도 형성 과정은 무조건 나오는 건데 한번 봅시다. 6모에서 나왔네요. 지금 6모에서는 기후변화로 나왔죠? 그죠? 9모에서는 뭡니까? 9모에서는 한반도 형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수능에서도 내겠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냅니다. 뭐가 나올까요? 6모에서 기후변동 나왔고 9모에서 전체로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는 지체구조에서 지도해서 에서 물어볼까요? 그럼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 한반도 형성 관련해서는 암석부터 이 10번 문제처럼 기후변동까지 빠짐없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어떻게? 네, 최종 병기 8강을 꼭 보십시오.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한 반 페이지로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를 또 마찬가지 화장실 가서 한 번 보고 쉬는 시간 때 한 번 보고 점심시간 밥 먹고 소화하기 전에 한 번씩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정리해놨어요. 걱정하지 마. 최종 병기 예고편이 아니라 보영아 열심히 해. 알겠지?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번.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느낌 오죠? 그 다음 이제 하천이네요. 했던 거 바로 삭제하면 렉이 좀 덜 걸리겠죠. 자, 요거 유로 변경 따른 거, 지형도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구모도 비슷한 문제죠. 하천 유로 변동에 따라서 감입과 자유 공면이 낮죠. 이 동이나 하천의 두 구간이라 했을 때 이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상류로서, 하류로서 의미를 가지고 상류 하류의 상대적 특징과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이거를 기후변동이랑, 기출문제인데요. 기후변동이랑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최종 빙기 이전, 빙하기 때 이 지역은 퇴적과 침식 중에 뭐가 더 활발히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침식. 그지? 해수면이 더 하강하니까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빙기 때는. 그죠? 최종 빙기 이전이면. 최종 빙기지. 최종 빙기 이후면 이제 후빙기가 되는 거고요. 최종 빙기라고 하면, 최종 이전이라면 빙기가 되는 거죠. 하류 침식이라는 거죠. 침식. 알겠니? 유정이. 고마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했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수업 시간 한 건데. 자, 그리고 이제 해안입니다. 해안은 육모 이렇게 나왔고요. 부모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남성은 남자다라는 거와 마찬가지 정도의 대명제입니다. 해안 지형에서 무조건 이 지형도로 나온다. 진리죠, 진리. 근데 뭐 이게 읽는 거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해안도 지형 못 읽겠어요 하면 피곤한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7강에서 최종적인 7강에서 지형도 다 모아가지고 해줍니다. 지형도에서 안으로 짝대기 들어간 거 요건 좀 합시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솜아. 좋은 질문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다솜이 얘기한 건데요. 요걸 뭐죠, 여러분들? 요게 바로 저하 등고선이랍니다. 저하. 낮은 지역을 등고선으로 표현한 걸 그 저하 등고선이라고 해요.
즉 저하등고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이면 어디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고도 차이가 아주 급격히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이 저하등고선을 표현을 합니다. 이 저하등고선을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번호 쏴주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첫 번째 바로 움푹 파져 있는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돌리네가 되고요. 항상 이 짝대기가 있는 쪽이 푹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느낌 푹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니? 푹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왜 이런 만화책도 있잖아, 만화에 사람들, 즐거워.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즐거웠는데, 논자시 시험을 보고 났더니,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흑빛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 망했어.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즉, 이런 표시, 왠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알겠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산 봉우리에 파져 있는 데 있죠. 산 봉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하등 것을 표현합니다. 오름, 화구,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용암대지에 하천이 이렇게 있고요. 하천 주변에 절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면서 이 지형도 읽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축척이나 등고선 읽는 게 나오진 않지만 이 저하등고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어려운 기간입니다. 요걸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따다다. 들어봐. 기본이지. 그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이런 지형도가 이런 저하등고선이 나타나는 지역 간의 비교를 물어본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야? 강원도 남부 지역이야. 그럼 이 지역의 기반함은 석회암이야. 그치? 이 지역은 오름 어디밖에 없니? 제주도, 온리 인 제주. 현무암이 현무. 얘는 뭐니 얘는? 얘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 현무암인 거야. 점성이 두 개는 비슷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현무암 하지 말고. 진짜. 그리고 이 만들어진 기반의 형성 시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언제죠 이거? 고생대, 신생대. 그리고 지형도를 물어보고 얘가 나타나는 곳은 어떤 암석이 나타나느냐? 적색의 테라로사. 여기는 현무암 풍합토. 흑색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쵸? 화산섬 전부 다 신생대지, 지훈아. 신생대입니다. 그림 지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워야죠. 지우라고 하신다면. 끝.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을 뭐 조금 더 추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도 카르스 정도 뭐죠? 밭농사가 잘 돼. 제주도는 무조건 밭이지. 하지만 여긴 어디죠? 여기는 논농사 가능하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여튼 또 이제 나가보면요. 진도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원도 남부지역 무슨 동굴? 석회동굴. 여기는 현무암, 용암동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카르스 지형과 이 화산 지형을 연결해서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구모였습니다. 자, 이제 지형이 자연재해 끝이 난 거예요, 자연재해. 펜 주세요, 펜. 펜이 안 보인더라? 왜 펜이 안 보여? 자, 촌락 형태인데, 촌락 형태. 여러분들 수능 완성, 여러분, 혹시 아니?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약간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화해가 아니라, 자다 풀었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잠깐만. 토지의 집촌과 산촌을 신기하게도 문제지는 없고 답지만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있다. 여기. 자, 봐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물어봤습니다. 집촌과 산촌의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물어봤어요. 어디가 더 높나요? 자, 이런 거는 아니야. 답은 집촌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수능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토지 이용의 집약도 정도는 집촌, 산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네, 시설농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설농업. 즉 비닐하우스.
계속 돌리는 거, 365일 돌리는 거, 너희들처럼 계속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걸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하는 것이지, 집촌, 산촌을 가지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답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적 산촌에 비해서 집촌이 뭐 이렇게 집약도 높을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매하다는 거죠. 다시 말. 정확해. 정확해. 12번이야, 12번. 12번이야.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5개점 가지고 있을까봐.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집촌과 산촌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죠? 아니에요. 안 나온다 넘어가지 말고. 그런데 토지 이용 집약도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시설 농업을 설명할 때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시설 농업 하는 곳은 어디냐? 개념을 파생시켜보면 이거는 인구가 증가하는 어느 농촌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근교 농촌 지역에서는 근교 농촌의 대표적인 특징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토지 이용 집약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집촌 산촌이 아니라. 잘했? 그렇지.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전 산천 문제도 뭐 출제된 땡큐인 거죠. 땡큐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낼 거는 뭐 가옥과 경제 결합도가 산출이 높다라는 거. 요 정도 말고 특별? 뭐 이건 장난인 거죠. 한글 알고 있니? 집의 뜻이 알고 있니 없는지 요건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여기 13번 같은 경우도 뭐 큰 의미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출문제지 다들 있죠? 기출문제지. 한동안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주제인 거죠? 13번이? 도시체계. 도시체계 혹은 정주체계라고 합니다. 이 정주체계 관련해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도. 그래서 이 작년 수능 말고 재작년 수능이라든지 재작년 평가 문제라든지 이 관련해가지고 도시체계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체계.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체크. 보영 나도 사랑해요. 남성씨가 보고 있나? 야, 내가 남성씨야, 성준아. 무슨 소리야. 자, 봅시다. 이 육모와 구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기해주고, 육모와 구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단에서 문제가 아주 라이트하게 나왔습니다. 라이트하게 나왔어요. 뭐, 최종 병기에서도 뭐,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도시 관련해서는 다 파헤쳐졌는데요. 뭐, 최종 병기 3강을 보시면 되고요. 뭐, 주의드리고 싶은 거는, 너희들 잘 알겠지만, 주간 인구 수는 주간 인구 지수와는 구분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일본이 헷갈렸어요. 이거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고,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고 주간 인구가 적은 건 아니다라는 거. 요거 꼭 했어요. 그 사실 선생님이, 어, 주간 인구 지수 있잖아, 지수. 요거. 주간 인구 지수 100 넘으면 무조건 주간 인구가 많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계산해보면 돼. 자,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잖아. 그치? 상중에 600이면 주간 인구가 600이라는 거야. 600명이 주간 인구라는 거야. 여기 가는 상주 인구가 100이잖아. 주간 인구도 300이야. 즉, 3배 더 많다는 거야. 즉, 여기서 주간 인구 수는 300이라는 거야. 주간 인구. 즉, 주간 인구 지수는 높지만 주간 인구는 나가 더 많다라는 거야. 그게 이 지수라는 게, 나 지수라는 거 얘기해 줄게요. 자, 뭐 집중하세요. 쌤 얘기 들어. 이 채팅창 보지 말고, 채팅창 왜 보니? 지수라는 것은 정도를 얘기하면 정도. 정도야, 정도. 그래서 왜 선생님 강의식 수업 얘기하는 게 잠탱이 지수라고 하면 잠을 많이 자는 아이의 정도라는 거잖아. 뭐 헛소리 지수라고 하면 헛소리를 많이 하는 녀석의 지수라는 거지.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 분에 헛소리 하는 것에 뭐 분다. 이렇게 하면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이건 지수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끝. 자, 계산 다시. 상주인구 600이잖아. 주간인구 지수라는 것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것은 상주인구랑 주간인구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600명이 되는 거고, 상주인구가 100일 때 주간인구가 300이라는 것은 3배 더 많다는 거야, 주간인구가. 그럼 300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뭐, 장난인 거고요. 네, 장난으로 나왔어요, 구모에서 도시지리가. 자, 그럼 자원입니다. 자원도 이제 장난 나왔는데요. 자원은 이제 큰 얘기 안 할게요. 자원 안 나왔어, 사실, 육모, 구모에서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수능에서는 자원에서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육모, 구모에서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은 자원이에요, 자원. 이 최종 병기 4강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1등급이 달라진다. 요게 있습니다. 요거 얘기해 줄게요. 아, 이러고 그냥 끝인데, 요거 두 개야, 두 개. 딱 두 개를 해야 돼. 뭐냐면, 얘들아, 1차 에너지 생산을 봐. 알겠지? 꼭 1차 생산을 봐. 생산이야, 생산. 딴 거 이제 생산 나올 필요 없어. 믿어줘.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최종 에너지. 요거 나오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같이 싸게 되는 거죠. 화장실도 아닌데 시험장에서 화장실인 척 하고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까지. 최동이 봐. 지금도 지금 화장실도 아니고 지금 싸고 있잖아. 지금 물음표 막 달리고 있죠. 아, 어떡하니. 그래, 최종에 뭐지 난리가 났다 이거. 심각하다. 자, 이제 공부하는 의미가 생겼죠? 공부랑 끝이 없는 거예요. 아,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제 깨알 같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웬 심각한 얘기하다 홍보를 하느냐? 아,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최종된 강의를 보여줄게요. 짠, 알았어. 집중하지 마. 최종된 게 강의죠? 네. 강의를 보시면 다시 돼요. 이게 렉이 걸리는구나. 오, 렉 장난. 아, 최종이 꼭 봐야 돼요. 이런 거를 강의마다 얘기해 주거든. 지금 이게 해상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네. 아, 보이죠?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온 최종 에너지. 즉, 최종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사용했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차 에너지 소비라고 하면 석유 탄천이 원소죠. 석유를 쓰잖아. 근데 최종적으로 석유를 쓰니, 얘들아? 석유는 뭐로 이용하는 거지? 석유는 뭐 화장품에 들어가고, 너희들 깔창에 들어가고, 옷대도 들어가고 그러잖아. 근데 이걸 석유를 갖다 입거나 석유를 바르는 건 아니잖아. 석유를 이용해서 화학제품 만들어서 그 화학제품 쓰는 거지 석유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석유는 소비하게 돼 있고 그 전체 소비량이 석유가 가장 많은 거야. 근데 이 최종 에너지는 뭐냐? 최종적인 상태로 내가 어떤 상태로 소비를 하냐라는 거야. 응, 응, 응. 원자력은 최종적으로 바로 쓰는 거지. 전기를 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부분에 많이 쓰이느냐? 산업용, 가정, 상업용, 수송용, 기타 순서 쓰여요. 그럼 각에서 산업용에서 뭐가 많이 쓰이냐? 이걸랑요? 자, 요거 랑 몇 강이 있다고? 최종 변기 4강을 들어주세요. 끝. 렉이야? 이놈의 렉. 최종 변기 4강. 다소 그게 아니고 이게 어 답정 기승전 최종 변기. 기승전 최종 변기. 누가 나랑 같은 얘기를 했지? 소름 돋는다 야. 개강했죠. 개강했어. 4강 올라와 있어요. 응. 맞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줄여주네.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자원 부분은 그 두 개를 꼭 집중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최종 정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죠. 농업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농업이 중요해졌거든요. 기존 기출문제 보면 농업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농업에서 나올 만큼 이제 조금 내용이 쌓였어요. 기출도 쌓였고, 연계교재 좋은 문항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업에서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농업에서 출제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이 농업과 공업은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교수님이야, 내가 교수야. 출제자 입장에서 농업과 공업은 한 작은 단원입니다. 이 작은 단원에서 공업은 무조건 한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농업을 내버리면 두 문제인 거야. 단원 간의 균등 출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 출제할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농업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왜? 기존 기출이 없기 때문에. 농을 봐주시고 농업도 마찬가지 최종적인 개선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5강 보십시오. 5강. 5강 정리했으니까
아니 뭐 이걸 최종 변기에서 딱히 설명한 것도 없어. 왜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이 다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근데 왜 최종 변기를 보라 하느냐? 그 자료들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놨어요. 그 자료들만 봐도 너희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강의를 안 들어도 돼. 최종 변기 강의 안 들어도 돼. 강의 듣지 마 시간 없으면 그냥 자료만 다운받아서 봐. 응? 그 친구들 좀 접선하듯이 나눠주고. 공짜잖아 공짜. 그래 잘 자. 학원 가는 사람. 오케이. 자, 다만점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 농업이고요. 이 공업, 공업도 뭐, 공업, 육모도 나오고, 네, 구모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공업은 무조건 나옵니다. 완성까지 다 듣고 체험력이 들어야 돼, 혜연아. 알겠죠? 사실 좀 넘을 거야, 진짜. 장난이지. 공업이 어려워요? 음. 자료 해석이요? 1시까지 하지 않습니다. 공업 외우는 게 힘들어? 그럼 우리 공업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들아, 어때?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합시다. 포함, 코파는 아니야. 주요 공업 지역인데, 보이니 조금 더 키워줄까? 음. 이게 최종 변기 자료야.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아직 편집을 조금 덜 한 거예요. 이 강은. 좀 뒤에 거라서. 자, 봅시다. 피디님 나가셨네? 자, 그래서 두 개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검은색으로 할게요. 첫 번째 스텝은 딱 이거예요.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울산에서 값이 많으냐, 아니면 경북에서 값이 많으냐, 요거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자료든 간에 울산에서 많으냐, 경북에서 많으냐. 울산에서 조금이라도 0.001이라도 그런 값은 안 나오겠어. 조금이라도 크다면 B는 아니고 무조건 A식으로 가는 거예요. 울산에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러면 울산에서 큰 값이 나타나면 조선과 석유나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먼저 받느냐? 조선을 봐야 돼요. 만약에 값이 조선이라면 울산도 크지만 울산보다 더 경남, 거제에서 완전 큽니다. 즉 경남에서 거제에서 큰 값이 나타나면 조선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도 큰데 전남이 있죠. 전남, 여수, 전남에서 큰 값이 나타나면 석유화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차, 나머지 기타 등등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머지를 보자면 나머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광주 기아 타이거즈가 되겠죠. 광주 자동차 공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울산은 경보를 봤는데 경북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 그러면 자석조는 아니야, 무조건. 경북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울산이 예를 들어서 울산의 값이, 봐봐, 얘들아. 울산의 값이, 한 80이야. 경북이 90이야. 그럼 뭐야? 자석조는 아니라는 거야. 경북이 조금만 경북이라는 거야. 뭐 중에? 섬재입 중에 하나라는 거야. 경북도 많고, 경북이랑 대구는 잔치단체가 다르죠? 대구가 많다면 이건 섬유가 되고, 경북도 많고, 전남이 많으면 바로 제철이 됩니다. 펜을 안 보여? 그러지. 최종 정리 강의를 들어야겠다. 농담이고요. 대구도 전남도 아니고 경기에서 완전 높은 값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IT라는 거예요. 장난이었어요. 그 강의는 안 들어도 되니까 자료만 많이 봐. 정리해서 시험장 가게끔 선생님 연계교재 자료랑 기출 자료 다 연결해 골라. 이렇게 해서 보면 돼.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 얘들아 있잖아. 이 최종 병기는 보통 Q&A 게시판 선생님 관리 안 하잖아요. 성울 게시판 관리하는데 최종 병기 때는 Q&A 게시판을 선생님이 조금 답을 해줄게. 그래서 지금 Q&A 게시판 보면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을 거야. 거기 보면 선생님이 답변을 달 수는 없지만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댓글이 하나 1 달려있어. 봐봐봐. 그래서 요걸 갖다 좀 달아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Q&A 게시판 질문해 알겠지? 음. 성민아, 그 광주에선 자동차 제일 많은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중에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높다라고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야. 광주 자체가 제조업이 엄청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이 완전 높은 거지. 알겠지? 그런 거야, 이게 다. 이런 내용이.
경북이랑 경기 구분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가리나? 아, IT에서 그냥 경북이 많고 경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대구는 없어. 대구는 없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건 IT라는 거야. 근데 경북이 많고 경기도도 많지만 대구가 포인트가 있다. 대구가 있으면 무조건 섬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구. 대구는 섬이야. 대구가 없고 경기가 많으면 IT가 되는 거야. 그래, 다이나 그렇게 해. 그렇게 Q&A 질문해, 다이나. 그러니까 이 경북에 IT가 많은 이유가 경북에 바로 구미가 있기 때문이다. 구미가 전자조립이 많걸라. 구미가 IT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좀 학생들이 나가니까 좀 렉도 안 걸리고 좀 이제 나클만 한 것 같은데? 울산 자석조 중에 비율이 가장 큰 게 뭔가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어. 그거 뭐 있어. 이 보면 나와. 이 자수 나와.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의미 없다. 100점. 아이고, 탈락? 땡 탈락? 의미 없어. 어, 의미 없어, 의미. 자, 또 물어봐. 공업 완전 하자. 너희들 질문 속에 있구나. 천안은 IT밖에 없어. 아니야, IT도 있고, IT가 많다. 호드가드도 있고, IT가 많아.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 기계는 창원 지훈아. 창원 기계. 요게 있지, 여기. 창원 기계는 바로 요게 있지. 여기. 영남권 할 때 기계. 어딨냐. 52%. 여기 있지. 자료 4강까지 올라와 있고, 5강부터는 일요일까지 다 올려줄게. 야, 누가 국립 경상대 물어보고 있어. 어, 영철아, 서당 아천, 아산은 자동차 IT잖아. 그래, 에스바. 누구냐, 이거? 이름 좀 불러보자. 그래, 창원이 자동차가 있죠. 어? 창원이 자동차가 있지. 하지만 자동차 유명한 거는 창원이 아니라 딴 게 더 유명하잖아. 그런 거야. 모든 사람은 축구를 하잖아. 너희 남학생은 축구를 하잖아. 근데 축구 잘하는 사람은 너를 부르지 않고 호날두를 얘기하잖아. 자유식 하면 돼요. 최영웅이 자료 들고 가면 되죠. 노래는 다 부르지. 근데 노래하면 아이돌 한 몇 명밖에 안 따르잖아. 아이돌, 이름 없는 아이돌이 얼마나 많니? 석유화학이랑 정유랑, 그렇지. 정유는 뭐냐면 원유를 가지고 끓는 데 따라서 분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분리한 것 중에 납사라는 게 있어요. 나프타라고 하는. 이 납사를 가지고 여러 화학 제품 만드는 거 석유화학이야. 근데 이걸 왜 같이 석유랑 묶어서 하느냐? 정유 산업이 있는 곳에 석유화학도 웬만하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클러스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석유라고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됩니다. 적한지가 뭐냐고, 야! 그냥, 그런 거죠. 적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적한지는, 그 개념 차이 찾아봐. 그게 빠를 거야.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섬유랑 의랑 신발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섬유야, 섬유. 사실 섬유, 천을 만드는 건 재봉, 천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건 다르거든. 근데 그것까지 묻진 않아요. 미안해요. 도성 자동차 가장 큰, 도성 자동차는 규모의 차이가 크지. 규모 차이도 크고, 그다음 수출 비중이 뭐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것도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어. 석유 자동차. 아직 편집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 강의 시간대 수특 때 다 했고, 수능 완성도 했던 거죠. 섬유는 경공업의 노동 생산이 적다, 노동 지향적이야, 대도시 입지한다, 60, 70년 산업화 수출 주도했다, 지금은 망했다, 뭐 이런 거. 답지로 구성되는 거. 자동차, 장치, 기간 산업이요, 노동 생산이 크고, 집작 지형이며, 조립 공업이고, 정원 후방 연계가 크고, 부품주에서 보험 등등, 조선과 비교해서 소규모고 수출 비중이 낮고, 입지가 자유롭다. 다 정리되어 있어요. 기타 운송 장비가 뭐니? 조선인가 조선. 나와 있잖아. 물론 강의 시간 다 했지만, 내가 또 그렇게 물어보면 기타 운송 장비라고 다 정유랑 석유랑 비슷하게 왜 다르냐고. 정유는 무건 원유잖아.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적한이 지향성인 거야. 그치? 적한이 지향성 석유하고 비슷한 계열이 많은 거야. 정유 하나밖에 없잖아. 계열성이란 게 없잖아. 그래서 계열성이 많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직접해서 여러 관련 붙어 있는 거지. 진호초 나갈게.
자, 미안해요. 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진도를 나가달라. 진도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하죠, 사실 선생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진도 나가는 거. 그래서 보면, 그래, 그래, 성현. 바로 알아. 봐봐. 여기 또 이제, 오늘 얘기하는데 또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야. 빨간색 싫다. 육모, 구모에서 조금 다루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요? 어느 부분이 안 나왔을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 응? 인구 나왔잖아. 이중구조 말 재미없어. 이게 안 나와. 뭘까? 서비스업이 안 나왔어. 서비스업이.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 그래, 서비스. 서비스 나온다, 이번에.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생산 소비자 나와. 물론, 나온데도 어려움 없이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최종 경기를 보십시오. 6강에서 나옵니다. 다 정리되어 있어. 자, 그것만 보면 공부를 안 해도 돼. 알겠지? 하여튼 빨리 넘어가자.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산업구조 있죠? 작년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주도 제조업 비율이 가장 적은 거 요게 수능에 나왔는데 요거에 추가해가지고 이 산업구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똥이 마려우면 싸야죠. OC는 뭐야? 자, 교통이 이제 육모, 구모 두 개 다 나왔는데 이 육모, 구모 두 개 나온 이 교통 또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또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작년에 이 교통이 다소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조금 줄여주셔도 되지만 도지철비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최종 경기에서 조금만 확인하고 살짝 하고 넘어가자고. 알겠죠? 그래서 인구 이제 요거 뭐 이용물 조금 어려웠지만 요거 한번 수능 특강이나 읽어보시고요. 이 1번 선생님 사실 요게 좀 헷갈렸었는데 이 통계 지도인데 이 조사 내용과 연결되는지 두 개가 연결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대표적인 거죠. 실수가 실력을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인 거죠. 문제를 갖다가 대강 읽고 풀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심하라고 이제 구모에서 한 번 더 이제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핵 쉽죠? 핵 쉬운데 요 실수를 하면 그런 거죠. 안 맞아. 도시 별이기 때문에 틀려. 도시 내부 구조니까. 응? 도시 내부니까. 도시 별이 다 틀리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도시별. 별 하는 순간 별나라로 가는 거죠. 헐. 이제 깨달았어요? 쌤도 다시 2번이 답이 아닌가? 왜 답이 1번, 2번 두 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의미 없다. 맞아. 망한 거죠. 망한 개그입니다. 산으로 가네요. 관악산 위치여서 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지도는 작년 수에 나왔기 때문에 쌤 볼 때는 개인적으로 통계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뭐 나올 수도 있죠. 뭐 나온다 해도 뭐 의미는 없는 건데 북한은 나와요. 육문도 나오고 구문도 나오는 거 봐서 북한 나오는데 북한은 뭐 크게 어려운 거 나오지 않잖아요. 개인 정리 다시 하시고요. 북한 외워야지. 북한 외워야지. 수업 들어. 수업 듣고 선생님 시키는 거대로만 해. 자, 자자자, 자자자. 수도권의 인구 이동이죠. 수능 완성 때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구 순 이동이라는 것은 전입 전출이죠. 이거는 인구 이동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 통근 통학 중요하다. 훌륭하다. 통근 통학이 있습니다. 통근 통학이든 전입 전출이든 가장 많은 데이터는 뭐죠? 서울과 경기 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인구 순이동이냐, 즉 전입 전출이냐, 아니면 통근 통학이냐에 따라서 서울에서 경기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방향성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최종 경기 때 얘기를 했지만 이건 간단히 때 설명해 줄게요. 전입 전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경기일까요? 경기에서 서울일까요? 그렇죠. 전입 전출이니까 교외화죠. 교외. 이사를 가는 거니까 서울에서 경기예요. 하지만 통근 통학은 뭘까요? 교외화기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서울에 스틸 인 서울, 잠은 슬립 인 경기,
잡은 서울에 있는 거죠. 통근통학 데이터는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근통학이동 정리해줄게요. 전입전출이든 통근통학이든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은 서울과 경기 간에 있습니다. 전입전출은 교회를 떠올려서 서울에서 경기로, 그리고 통근통학은 반대로 경기에서 서울로 간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끝. 그리고 최종 경기 증가. 그렇죠. 보세요. 인천은 쩌리. 인천은 그냥 나옵니다. 최종 경기 2강인가요? 보시면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역 충청권. 충청권 이거 선생님이 서당 하천 무조건 해야 되죠. 자, 다시 같이 해볼까요? 서당 하천. 여러분 여기서 인구 1등이 어딜까요? 인구 1등. 인구 1등 대전이 짱 먹어.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천안이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죠. 왜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냐? 교통도 발달하고 산업도 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딱 기억해주세요. 천안이 중심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있잖아요. 진천, 음성, 이것도 1강에서 얘기했는데, 이 혁신도시 있잖아. 혁신도시가 뭐지, 얘들아? 혁신도시는 균형개발이에요? 아니면 거점개발이에요? 균형개발이 일환입니다. 즉,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균형개발 목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천안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을까, 동쪽에 있을까요? 여기는 서당 하천이야. 제조업 발달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거예요. 진천에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대전에서 뾰로로로롱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어디죠? 이름 나도 몰라. 뭐 새로운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하고 있다. 요것만 기억해요. 내포 신도시. 아우 진짜 똑똑하다. 자, 남한 지형, 남한 위치 그 1페이지 화장실에서 그 읽으라니까. 야, 도청이 옮기면 어떡해. 야, 혁신도시는 도청이 아니에요. 도청이 옮기면 도가 이사 가야지. 경기도청이 경상남도 갈 수 없잖아. 그게 아니라, 그거. 뭐, LH 토지공사라든지,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공사가 올라간다든지. 천안시 인구 증가랑 뭐 세종시랑 뭐 직접적인 그건 없죠. 세종시 인구 증가 서울에서 인구 많은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1등인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그 광역단체단체에서. 2등이 뭐냐면 제주예요, 제주. 제주도 떠오르는 것이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48. 그 다음 페이지. 뭐, 의미 없고, 같은 거고, 좀 지울게요. 네, 끝이 납니다. 뭐, 의미 없는 거,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 이 점수를 주는 문제가 정답률 몇 퍼센트는 될까요? 80%? 네. 넘어가자. 미안해. 농담 안 할래. 시간 없다. 자, 인구입니다. 인구가 최종 경기 2강에 나와 있습니다. 세트 메뉴. 고맙다. 누구니? 형이다. 세트 메뉴를 기억해주다니. 당연히 그렇구나. 자, 여기서 딴 건 할 거 없고요. 바로 이제 최종 경기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인구 계산. 자, 인구하면 좀 얘기해 줄게요. 인구하면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요거. 인구구조 변화. 알지, 얘들아? 인구구조 변화, 이건 기출문제야.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 적어. 이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입모양이야. 지수야, 훌륭하다. 총부양의 스마일인 거야. 즉, 총부양빈 스마일이고, 청당연층 비중은 뭘까, 얘들아? 청당연층 비중은? 반대야, 반대. 왜 그런 거지? 바로 총부양비라는 건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노년층이기 때문에 이런 역외관계에 있다라는 거. 요건 거고. 요걸 알고 있니 없니?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되니 아니니? 그렇지. 아니 요수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요건 나올 확률이 가장 떨어져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인구 세트메뉴. 선생님이 만든 세트메뉴입니다. 네 가지. 시정변계쌤 또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노인 1명. 중, 고, 고, 노.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에
어르신 한 분. 중연령, 고령화율, 고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이 중고고모가 다 증가한다는 거죠. 중고고, 중학생 1명, 고등학교 2명, 노년 1명. 잘해 좋아. 잘해 좋다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어디냐? 앞 미래로 갈수록 더 증가하고 촌락일수록 더 증가한다는 사실. 요거 뭐 기본 꿀팁 알았죠? 이 내용이 바로 육모의 문제입니다. 육모에 출제된 문제 때문에 맨날 강조했던 것이. 무조건 프린트해야죠. 프린트해서 나눠주라니까. 지금까지 고3 수험생 하면서 싸웠던 짝지한테 나눠주자, 한국지하면. 그러면 이제, 고마워.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시와 강의식 동인구비론 한 번 나오긴 좀 힘듭니다.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 자료 자체가. 이성쌤 하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찢을 겁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농담이고. 주세요, 여러분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자, 인구 계산입니다. 이 인구 계산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이 자료가 옛날 거네요. 여기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자, 선생님이 항상 이 표를 그릴 때, 자, 유소년, 노년, 청장년, 총부양비, 청장년이죠. 청장년이 왜 100으로 선생님이 고정하라고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이거는 핫식스로 다음 주 금요일에 할 겁니다. 요거는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산이 쉬우라고. 그래, 분모니까 그런 거야. 계산이 분모라고. 자, 이거.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유소년, 노년, 청장년층 3개 합해가지고 원래 인구에 비해 100%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유소년 인구의 비율과 노년 인구의 비율을 주지, 적어요. 보통 뭐를 주냐. 이 노년 부양비와 총 부양비를 줍니다. 이 노년 부양비식 자체가 청장년층분의 노년층의 비고, 요것이 곱하기 했을 때의 값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 노년은 20이고 청장년층이 100이라는 거죠. 20, 100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장년층이 인구 비중이 100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년층의 인구가 이 20이라는 것이 전체 인구 100에서 20을 의미하느냐? 20을 의미하나요?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이 부양비 20인 거죠. 그죠? 만약에 노년층의 인구비는 만약에 총 부양비가 20이라고 했을 때, 노년층의 부양비 20, 유소년, 자, 봐요. 자, 노년, 유소년이 이렇게 했을 때, 노년 인구의 비는 얼마일까요? 인구의 비는. 20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청장년층 100 더하기 유소년 10, 노년 20 해서 총 인구는 130이 되고요. 130분의 20 곱하기 100%가 된다는 거죠. 노년층 인구 비는. 그렇죠. 계산할 때 청장년 100으로 하면 됩니다. 100으로 노년 부양비든 유소년 부양비든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요거 관련해서는 최종 변기 2강을 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조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기승전 뭐라고요? 기승전 최종 경기. 다음 주 금요일에 선생님이 불금을 반납하는데 너희들도 반납을 해라. 라는 깊은 뜻인 내재되었죠. 그렇죠, 영철아. 훌륭하다. 기승전 최종 경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종 경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요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어요. 너무 다 파헤쳐놨어. 인구 지표 관련. 수능에 나오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것도 이제 최종 경기에 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표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딴 게 아니라 등록 외국인 비율이잖아, 얘들아. 이번 구모에서 등록 외국인 비율이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그 지역의 로컬 단위에서 지역의 인구에서 지역의 외국인 비율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 어떤 도시가 높을까요? 아니면 전라남도에
농촌에서의 어느 지역에 등록 외국인 비율이 높을까요? 안산 지역 안산 너무나 많으니까. 네. 수도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왠지 농촌에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등록 외국인 수라고 하면 무조건 수도권이 많습니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전락보다. 그지? 그래,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결혼 국제 비율. 그런데 문제는 이 등록 인구 외국인 비율에서 국제 결혼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답은 안 돼요입니다. 왜 안 될까? 안 돼요가 아니라 왜 안 되지? 그렇지. 국제 결혼하면 국적이 어떻게 되니? 엄마. 그렇죠. 혜연아, 한국인이 되어나라는 거죠. 국제 결혼하면. 그 등록 외국인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국제 결혼 비율 같은 경우는 다 봐요. 자, 선생님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 국제 결혼 수면 어디가 많죠? 도시가 많아요. 도시가 압도적으로. 근데 비율이라고 한다면. 비율은 난 저기 전남 지역에 촌지역이 많을걸? 그치? 그런데 등록 외국인 비율이 이거랑 같으냐? 요거랑 다른 문제라는 거야. 어느 선생님도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근데 다른 거죠. 등록 외국인 비율은 이 국제 결혼 비율이랑 다르다는 거죠. 왜? 등록 외국인이라는 국제 결혼하면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니? 소등 시간 잘 가. 어어어. 등록 외국인 비율? 여기도 많지. 남동이 뭐지? 남동이 무슨 말이야? 이름. 진이야? 잘 가요. 자, 남동임용공업? 남동임용공업도 뭐 아무래도 공장 지역이니까 뭐 거제 같은 건 좀 높네. 근데 수도권에 비할 바 안 되죠. 왜 수도권의 등록 외국인 비율이 높을까?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채용 변기로 드릴게요. 왜 수도권이 높을까요? 질문 줄게. 인구가 많아요? 어. 그래, 제조업도 발달했고, 뭐야, 또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은 거지. 2차, 3차 많은 거, 2차, 3차가. 봐요, 여러분들. 식당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국제 비율은 농촌 높다는 거지. 2차, 3차 많은 거지. 그 우리나라 법상 국적은 속인주일까, 속지주일까요? 속인주일. 속인가? 이, 나니? 저기 최적선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여튼 여러분들 그 외국 나가서 외국 미국인이랑 결혼하면 국적을 10년 지정할 수 있나? 그건 좀 약하네요. 여튼 우리나라 국적을 지나기 때문에 등록 외국에서 빠집니다. 국제 결혼하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외국인 성비? 외국인 성비가 많니? 나도 많지. 네. 어이 좋다 이거. 남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 남초가 나타날까? 중국의 아시아는 왜 남초가 나타날까? 남자 일자리가 많으니까. 음, 그렇지, 제조업도 많으니까. 뭐 여튼.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가 돈을 벌러 가족을 떠나고 오기가 여자에 비해서 남자 조금 더 자유롭겠죠? 서울 남초일까? 외국인에서? 그럼 모르겠네. 서울은 전체적으로는 여초죠, 그죠? 대도시는 다 여초요. 자, 여튼,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맞네. 안 나오지? 지역개발. 자, 지역개발, 여러분들. 특별한 거 없는데요? 지역개발은,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역개발에서, 수능 완성해서 선생님이 22강이죠. 22강에, 여러분 수능 완성에 잘 가요 스티커는 좀 보시나요? 잘 가요 스티커면, 잘 가요 스티커에서 정리해준 게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 정리해서 프린트로 해줄게요. 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1차랑, 여러분이 만약 지역개발을 틀린다면 1차랑 2차랑 3차의 특징 차에서 여러분 헷갈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뭐가 1차냐, 뭐가 2차냐, 뭐가 3차냐. 틀릴 만한 게, 뭐, 기존 기출에서는 1차에서는 뭐죠? 그린벨트가 GB, 그벨이 1차였고, 3차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도농통합시가 3차에 해당하고, 2차의 포인트는 뭘까요? 맞춰봐. 맞추면 바로 끝낼게. 방역 뭘까? 수도권 규제. 그래, 범사 그거야, 그거. 수도권.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 요게 애매하네. 수도권 정비 계획.
스몰링 뭐야? 스몰링은 맨유의 축구 선수 이름인데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 2차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규제 완화가 아니지.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지, 수도권. 음. 축구 죽죠, 선생님. 자, 이제 녹화는 그만. 선생님이 다시 보기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스튜디오 강의와 다르게 라이브 클래스는 최대한 이 선장에서 수업하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다소 좀 속어도 섞고 비속어도 섞고 언어도 쓴 것 같은데, 좀 말을 좀 막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네. 뭐 이것도 라클의 묘미라고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에도 라클 하니까 다음 주는 생방송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수정되는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안 듣더라도 자료는 꼭 다운